최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적격 여부보다도 그 청문회 석상에서 나온 김학의 CD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정성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럽게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정정당당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학의 동영상 파동은 2013년도 3월 초에 김학의 차관의 지명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말하자면 힘겨루기 싸움을 했던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죠.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검경이 대립관계를 이루다가 대립관계의 절정에 왔던 게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 파동입니다. 최근에 밝혀졌듯이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가지고 청와대에 간접 보고하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보고를 엄해라고 지목을 하면서 경찰청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김학의 동영상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이 동영상이 이제 경찰에서는 특수강간 사건으로 혐의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를 하면서 김학의가 혐의가 없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허리타여 판별을 할 수 없다, 당사자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2013년도 11월 11일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2차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다시 고소를 하죠. 다시 고소를 해서 2차 무혐의 처분이 2014년도 12월 31일 날 2차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만약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느닷없이 이 당시에는 문제되지도 않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또 추가를 해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권고 결정을 했어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학의 신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황교안 대표가 알았다 몰랐다, 이것을 지금 논쟁을 삼고 있습니다. 나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에는 이게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원래 고등검사장 인사에는 일반 차관들하고 달라서 법무부 차관도 고등검사장입니다. 그래서 장관하고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인선을 하고 결재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차관의 동영상을 사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한테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두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삼을 겁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 사람들은 김학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김학의 차관을 구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한 특수강간 내용이 부적절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최근에 와서 다시 재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동영상을 봤나 안 봤나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2013년 11월 11일 날 검찰에서 김학의 당시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근데 이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과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검찰에서 말하는 허리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런 자료로 처분을 했는가? 또 최근 경찰에서 2013년 5월 초에 다시 보낸 원본 동영상에는 육안으로도 김학의 차관님이 명백하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013년도 5월에 2차로 보낸 원본 동영상을 과연 검찰이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느냐. 그 확인을 했다면 경찰 주장에 따르면 명백하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데 왜 5월 이전에 3월에 1차로 보냈던 사본 동영상으로 국가수 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했느냐. 그게 이제 남는 거죠. 근데 원본 동영상을 검찰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보도된 바도 없고 검경에서 발표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경찰은 2013년도 5월에 원본 동영상을 송치했다는 겁니다. 원래 증거를 송치할 때는 경찰에도 송치된 증거 기록이 남아있고 또 검찰에서는 받았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 증거물은 반드시 검사실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2013년 11월 11일에 원본 동영상 그걸 보고도 과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죠. 통상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이 대검에서 할 때 불기소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제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래 제시했다고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할 때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이 2013년 5월에 원본 동영상을 봤느냐 보고 결정을 했느냐 그것도 하나의 큰 의문으로 남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동욱 검찰총장과 조응천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인가 있었던 사람을 같이 아마 특검을 하자면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9월에 사생활 문제로 검찰에서 사표를 내게 되죠. 실제로 이 사건을 검찰 지휘한 사람은 그 당시에 12월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찰총장 대행했던 길태기 대검 차장입니다. 그럼 길태기 대검 차장이 주도를 해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길태기 총장 대행이 이 사건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왜 경찰 주장대로 하면 명백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느냐. 그게 1차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 2차적인 쟁점 무혐의 처분은 2014년도 12월 31일 날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다시 했는데 이 할 때는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이때는 지난번에 무혐의 처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차 동영상,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는 2차 동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다면 그걸 보고 무혐의 처분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총장 대행하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김학의 자신의 신병 문제보다도 아마 그게 더 중요한 쟁점이 앞으로 저들이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을 제대로 알고 바른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난데없이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느닷없이 또 나오느냐. 그것은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팀하고 법무부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에서는 고속정에 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겠다 했을 때 법무부에서 의율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그런 주장도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난데없이 세월호 CCTV 조작 주장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마 그걸 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전제 작업이 아닌가 나는 그래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에서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러한 저들의 책략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하시되 당당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황교안 장관의 인품으로 봐서 절대 직권남용을 할 사람은 아니다. 초임검사 때부터 제가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절대 그럴 분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판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해창 총리의 병력 사건 문제 있을 때 저들이 김대엽이 조작해서 결국은 그게 허위 조작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는 대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